엄마는 늘 여동생만 예뻐하고 좋아했습니다. 평생 엄마를 편애와 히스테리의 상징이라 원망하며 살았죠. 하지만 10년 만에 먼지 쌓인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속에는 제가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아니, 제 멋대로 바꿔버렸던 추악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여동생에겐 한없이 다정했지만 저에게만은 유독 엄격했습니다. 늘 불공평한 엄마라고 생각했죠.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 7살 생일날이었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엄마가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애한텐 다시는 생일 파티 안 해줄 거야. 선물도 장난감도 이제 안 사줄 거야. 그때의 공포와 억울함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부모님과 여동생, 그리고 저까지 넷이었습니다. 딱히 가난하지도 않은 평범한 가정이었죠. 다만 옛날부터 엄마는 여동생만 편애했고 저에겐 늘 모질게 대했습니다. 제 눈에는 그저 엄마가 갑자기 히스테리를 부리며 저를 잡아먹을 듯 화를 내는 것으로만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잠든 줄 알고 엄마가 여동생에게 너는 참 착하고 예쁘네 라고 말하는 걸 듣고 큰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정말 상처였거든요. 전 동생도 잘 돌봤고 나쁜 짓을 한 적도 없는데 왜 나만 혼나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하고 슬퍼서 견딜 수가 없었죠. 몸이 커가면서도 엄마의 이유 없는 분노는 계속되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엄마가 넌더리가 났고 고등학생쯤 되자 아예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입만 열면 싸우게 되니 드라마에서나 보던 지독한 반항아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 되더군요. 사실은 저도 화목하고 평범한 가족이 되고 싶었지만 현실은 늘 어긋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발한 저는 식탁 위 꽃병을 밀쳐 깨뜨리며 엄마와 대판 싸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별일도 아니고 물건에 화풀이하는 건 못난 짓이었지만 여동생의 아침만 차려져 있는 걸 보고 눈이 뒤집혔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치워놔라 한마디를 남기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엄마가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그제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대체 왜 이럴까? 한숨을 쉬며 깨진 꽃병을 치우고 있는데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깬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어이구, 아침부터 화끈하게 한판 했냐? 아버지는 허허 웃으며 제 곁에서 뒷정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늘 제 편이었습니다. 너도 참 옛날의 나랑 똑같다. 그래도 임마, 엄마한테 좀 다정하게 해라. 너도 이제 어른이잖냐? 아버지는 조용히 제 어깨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아빠가 도와줬으니까 너도 내일 좀 도와라라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가리킨 곳은 거실 구석의 창고였습니다. 오래된 장난감, 그림책, 앨범들이 가득 쌓여 있었죠. 몇 시간 동안 먼지를 닦으며 정리하던 중 아버지가 오, 찾았다 하며 먼지투성이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찾아내셨습니다. 요즘은 보기 힘든 커다란 비디오 테이프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예전에 비디오 촬영에 푹 빠져 계셨습니다. 운동회는 물론이고 친척 모임 때도 늘 카메라를 들고 다니셔서 주위 사람들이 귀찮아할 정도였죠. 때마침 엄마한테서 여동생이랑 카페에 들렀다 늦게 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또 둘이서만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는 생각에 울컥했지만 오늘은 아버지와 단둘이 피자라도 시켜 먹기로 해서 기분이 좀 풀렸습니다. 피자를 기다리며 비디오를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나왔고 곧이어 지금의 날카로운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젊고 예쁜 엄마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 옆엔 어린 저와 여동생도 있었죠.
화면이 바뀌고 놀이동산에서 친척들과 다 같이 놀러 간 장면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다들 웃고 떠들며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제 모습을 본 순간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비디오 속에서 저와 동생, 사촌들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촬영하던 삼촌이 저에게 민수야, 놀이동산 오니까 재밌지? 라고 물었습니다. 여동생과 다른 아이들은 너무 재밌어요. 라며 활짝 웃었죠. 하지만 유치원생이었던 저는 입을 삐죽 내밀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하나도 재미가 없어. 맛없어. 제가 봐도 정말 정 떨어지는 표정이었습니다. 비디오 속에 저는 롤러코스터 타고 싶었는데 엄마가 안 된다고 했어. 장난감 사달라니까 엄마가 안 사줬어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엄마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다가와 초등학생은 돼야 탈 수 있는 거야. 장난감도 아까 샀잖아. 좀 참아라라고 타이르자 저는 아예 바닥에 주저앉아 테이블을 쾅쾅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저렇게 피곤한 애였다고? 주위 어른들과 동생들조차 질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속에서 5살의 저는 끊임없이 떼를 쓰며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 꺼버리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재밌네. 좀 더 보자며 피자를 베어 물었습니다. 이어지는 연회장 장면에서도 저는 여전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깔려 있는데도 어린이 세트 먹고 싶어. 라고 소리를 질렀고 친척 아주머니가 여긴 그런 거 없단다. 밥 안 먹을 거면 저 방에 가 있어. 라고 꾸짖자 세상이 떠나가라 울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울고 있는 저를 지나 곤혹스러워하는 엄마에게로 향했습니다. 기가 막혀서 한숨을 내쉬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말이다. 무슨 행사나 축하할 일이 생겨서 데려가면 꼭 끝나고 나서 하나도 안 즐거웠다고 초를 치곤 했어. 네 엄마는 너희 남매 즐겁게 해주려고 여행 계획 세우고 가이드북까지 만들며 온 정성을 다했는데 너 때문에 속상해서 참 많이도 울었지.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이상했던 게 아니라 제가 문제였다는 걸요. 엄마의 히스테리는 사실 제 이기적인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 터진 결과였던 겁니다. 나중에 돌아온 여동생에게 물어보니 동생은 진심으로 놀라며 대답하더군요. 오빠 진짜 기억 안 났어? 오빠 어릴 때 진짜 최악이었어. 동생이 기억하는 제 모습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7살 생일날의 진실도 제가 기억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화를 낸 게 아니라 화려한 생일상을 받고 갖고 싶던 선물까지 다 받은 제가 잠자리에 누워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오늘 밥 진짜 맛없었어. 초코 케이크 먹고 싶었는데 왜 딸기야? 선물은 왜 무선 자동차야? 난 로봇 사고 싶었는데. 아, 진짜 짜증나. 그 소리에 참다 못한 엄마가 폭발했던 거였죠. 제 기억은 저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왜곡되어 있었던 겁니다. 동생은 뼈 때리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오빠 지금은 말수가 적어진 것뿐이지 근본적인 성격은 그대로야. 남이 해주는 건 당연하게 여기면서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받은 만큼 되돌려주지도 않잖아. 가슴이 깊숙이 찔렸습니다. 비디오 속 그 못된 5살 꼬마와 지금의 제가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저는 염치불구하고 동생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최소한 다녀왔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같은 인사부터 제대로 해. 엄마를 가사 도우미 취급하지 말고. 빨래는 바구니에 좀 넣고 아침 먹을지 말지 미리 좀 말해줘. 엄마가 늘 나한테 하소연하던 게 바로 그거라고.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이 이상하다고 탓하기 전에 혹시 내가 무례하게 굴고 있지는 않나? 스스로를 의심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엄마와의 관계가 조금씩 나아졌고 대화도 늘어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저는 결국 18살에 바로 취직해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25살에 결혼해 아이도 생기고 집도 장만했죠. 얼마 전 부모님을 저희 집에 모셨을 때 아내와 아이에게 둘러싸인 저를 보며 엄마가 뭉클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가 어떤 어른이 될지 걱정돼서 밤잠을 설친 적도 많았는데 어느덧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듬직한 아빠가 된 걸 보니 정말 기쁘구나.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걱정을 안겨드렸는지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만약 고등학생 때 그 비디오를 보지 못했다면, 동생의 뼈아픈 충고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어떤 괴물이 되어 있었을까요? 물론 지금도 제 성격 밑바닥에는 이기적인 면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비디오를 통해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변화하려고 노력한 덕분에 지금의 행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저에게 너그러우셨지만 그 비디오를 보여주신 건 스스로 깨닫길 바라셨던 아버지. 나름의 깊은 배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지혜야.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엄마. 죄송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그동안 못했던 효도를 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행복이 찾아오길 기원합니다.